2025년 12월 31일 이정훈입니다. 이혜훈 기획예산처 지명자 사건은 어떻게 될까요? 그는 청문회에 나가지도 않고 사퇴할 수도 있고, 청문회에서 엄청난 공격을 받고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낙마할 수도 있고, 그걸 뚫고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뭐 섣불리 예측할 필요 없이 지켜보면 되겠죠. 그렇게 만약 장관이 됐다고 칩시다. 날아가면은 뭐 그걸로 끝인데, 장관이 되면은 이혜훈 장관은 뭘 할 수 있을까요? 그는 KDI 연구원 출신으로서 대한민국 경제 발전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기획예산처는 대한민국 경제 계획을 세우는 데가 아니에요. 그야말로 예산 나눠주는 겁니다. 중요하긴 중요하지만은 예산 갖고 정부 대한민국 경제 정책을 하는 건 맞지만, 그런 정책을 세우는 건 기획재정부가 하는 거고, 그냥 돈으로서 안 돼 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의외로 제한된 자리.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보면 12월 30날 환율이 1445원쯤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에서는 1430원을 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은행 등이 개입해서 환율을 낮추려고 애를 썼는데, 많은 사람이 달러를 사는 바람에 달러 가격이 안 떨어져서 45원에 끝났대요. 일설에 따르면 뭐 7조 원을 풀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율을 떨어뜨리고 싶어서 막 국민연금하고 한국은행이 개입하게 해서 억지로 좀 낮췄는데, 이제 이 방송이 1월 1일 날 나가고 1월 2일부터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면 1월 조금 지나면은 어느 시점인가 또 환율이 또 오른다는 거예요. 왜 오르느냐? 이혜훈 씨가 장관이 되면 이제 한 6개월 지나면은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지방선거에서 이재명 정권은 중간 선거 검증을 받죠. 거기서 패배하게 되면 어렵죠. 이기고 싶어 할 겁니다. 이기기 위해서 한 100조 정도의 돈을 풀려고 합니다. 정부 예산을, 원래 예산 26년 거 국회에서 잡았잖아요. 그걸 미리 푸는 거죠. 조사는 못 삽니다. 아침에 더 많이 주냐, 저녁에 많이 주냐, 아침에 많이 주는 거죠. 그러면 돈이 풀리면은, 지금 좀비 기업들이 많다 그랬죠. PF 사업하다가 분양도 안 돼갖고 그냥 끙끙대고 은행 돈 이자 싸니게 해주니까 그냥 먹고 사는, 버티는. 언제 금리 올리면 다 망하는 기업들. 근데 그 기업들이 망하면은 표 떨어지니까 유지되도록 하고, 또 일단은 뭐 무슨 자금이든 돈을 풀어주면은 돌아가는 것 같으니까 한 100조를 미리 푼다고 합니다. 그걸 누가 하느냐? 기획예산처 장관이 합니다.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부작용이 일어나죠. 물가가 오르죠. 물가가 언제 오르냐? 선거 끝나고 후반기에 이제 문제가 많이 생겨요. 경제가 엉망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때쯤 되면은 너무 푼 돈을 걷어들이고 하게 되면은, 그때 가서는 뭐 기업들이 망하는 게 나와도 선거에는 이겼으니까 괜찮지. 근데 왜 돈을 풀었냐? 모든 책임이 누구한테 가느냐? 이재명이 아니라 이혜훈한테 가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지금 이제 달러 값이 내리니까 각 은행에 가서 달러 사겠다는 사람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뭐냐면 이재명 정권을 굉장히 불안하게 봐서 한국에서는 SK, 현차, 삼성전자를 제외하고는 주식이 다 불안하고 봅니다. 근데 그럴 바엔 차라리 달러가 앞으로도 올라갈 것 같으니까 달러를 사서 미국 장에 들어가는 거야. 물론 거기서 주식을 사고 팔면은 세금은 22.5%네요. 많이 내지만 그래도 그쪽이 잘 올라가니까 더 안전하죠. 하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굉장히 많은 무역수지 흑자를 1,000억 달러를 봤다 그러죠. 근데 돈이 더 많이 나간대잖아요. 국민연금도 해외 주식 사고, 서학개미도 사고 해서. 그러니까 환율이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돈은 많이 풀렸어. 그러면은 이제 97년 같은 외환위기가 오느냐 그랬더니 외환위기는 안 온답니다. 왜냐면 한국 경제가 막 돈이 막 그 정도까지는 안 가고 경제는 흑자 보는 경제니까. 근데 환율은 계속 올라서, 그리고 내년, 그러니까 26년 후반기에 가게 되면은 몇몇 기업들이 무너지면서 경제가 안 좋고 주식이 폭락할 수도 있고, 뭐 그런 사태는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경제, 외환위기는 아닌데 환율은 1,500원, 1,600선, 뭐 그 이상도 갈 수, 그렇게 그냥 고환율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국민소득도 일본을 잡았는데 환율이 그렇게 되면 자꾸 떨어지는 거가 되겠죠. 그 경제가 디플레이션 되는 거죠. 이러이러한 책임을 다 이혜원한테 떠넘기는 거예요. 환율 방어는 아마 내년 6월 지방선거 있을 때까지 한국은행이나 국민연금 시켜서 막 해볼 겁니다. 근데 그 다음엔 탁 놓으면 그냥 내년 20년 후반기에 가면 환율은 더 올라가고 물가 올라가고 경기는 불경기고 기업들 주식도 이렇게 나빠. 근데 그때 시끄러울 때는 이혜원 날리고 지방선거에는 이겼으니까 난 몰라 하고 그냥 가는 거죠. 이게 이재명의 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장관 되면은 뭔가 할 것 같은데 별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정권을 안 줍니다. 박정희가 남도구한테, 전두환이 김재익 씨한테 줘서 경제를 해보라 하는 정권을 주니까 경제가 큰 건데 그건 안 준다 이거예요. 주게 되면 자기네 선거에서 지는데. 네. 제가 그리고 또 앞서 지금 장동혁 대표가 있기는 국힘당은 어떻게 할 거냐. 지금 뭐 이혜원 카드 쓰고 의대 정원 늘리겠다 탁 치고 나오는 거는 뭐 이재명 인기가 하늘로 치솟게 하는 방법인데 국힘당은 못하죠. 세상은 돌고 돕니다. 이제 조금 더 기다리면 이혜원 문제 이런 것들이 터져 나오면서 이재명 정권이 지금 막 넘기고 하는 문제들이 약점이 또 나와요. 지금 가장 좋은 약점은 김병기입니다. 김병기는 제2의 이재명, 대장동 게이트 같은 그런 큰 PF는 안 했지만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이혜원 사태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되고, 이제 경기가 환율이 계속 안정이 안 되고 하면은 흔들어댈 수 있습니다. 그걸 얼마나 하느냐가 문제죠. 그리고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고 관철시켜야죠. 그거 할 수 있는 사람들 제재다사를 모아야 될 겁니다. 지금 뭐 국힘당에 있는 똑똑하신 분들이 말들은 다 잘하는데 용기가 없고 전략이 없죠. 자기 똑똑함만 자랑하고 있죠. 해병대 작전사령부 만들어서 국민 인기 받겠다 하는 이재명 정권을 탁 치고 나갈 수 있을 만큼 거기에 한기호라고 하는 육군 3스타 출신 국회의원 같은 사람이 논리적으로 까버려야 되죠. 그건 아니다. 지금 장성 줄이고 있는데 무슨 사령부를 또 만드느냐. 그렇게 하는 거다. 해병대 용도는 그게 아니다. 그리고 한국적 상황에서는 아니다. 한국적 상황에서는 해병대가 지금 너무 크다. 그런 얘기도 할 수 있어야죠. 그리고 해병대를 독립시키려면 정보작전 군수를 다 갖춰야 되는데 왜 작전사령관 만드느냐. 물론 해병대 교육단도 있고 뭐 있긴 있어요. 근데 그거 갖고는 안 되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하나 경제 문제에 있어서도 이혜원 씨가 청문회 왔을 때 경제 문제 갖고 타박타박 박살내는 일종의 의원 내각제에서 섀도우 캐비넷을 만들어갖고 만약에 국힘당이 집권한다면 기획예산서 장관이 될 국회의원이 이혜원하고 붙었고 박살을 내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은 또 바뀌죠. 이재명의 술수가 뭘까? 어떻게 하려고 저런 걸 할까? 그 예측이 되면 모든 건 상상으로 풀어가는 거죠. 읽었구나 해갖고 거기다 그걸 못하도록 팍팍 찔러놓고 승리를 하는 거죠. 이재명 대통령은 이기기 위해서 자꾸 수를 씁니다. 그 수가 국힘당보다는 단순히 승부로만 보게 되면 잘 쓰고 있는 거죠. 그러나 거기도 약점은 있다 이겁니다. 그걸 치고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이혜원 문제를 많이 부각시켜. 야, 이혜원 당신은 초기에 돈 풀 때 당신의 의사 관계없이 풀 거고 연말에 돈 문제가 되면 그때 자를 거고 그 뭐하러 그렇게 이용당하니? 뭐 이런 식으로 뭐 설명을 계속하면서 해야죠. 국힘당은 상당히 위기입니다. 이재명의 수를 읽고 대처를 하면서 대한민국이 더 좋은 나라로 갈 수 있도록 길을 찾아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